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석박통합과정 김나리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Electroencephalogram Variability in Patients with Cirrhosis Associated with the Presence and Severity of Hepatic Encephalopathy입니다. 해당 논문은 2016년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라는 저널에 게재되었고, 이 저널은 가스트로엔테롤로지 앤 헤파톨로지 분야에서 상위 1.7%에 해당하는 매우 좋은 저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뇌파나 심전도와 같은 생체 신호와 다양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건강 지표 간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논문이 출판된 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 뇌파와 간 건강 간의 관계성을 확인한 논문이라서 미리 좀 공부하고 공유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발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배경이 되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헤파틱 엔서팔로패티 HE라고 해서 간성 뇌병증이라고 하는 질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HE는 만성 간 질환에서 흔히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이 경미한 인지 저하부터 혼수 상태까지 매우 넓은 범위의 증상을 보이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HE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골든 스탠다드는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 HE의 초기 단계인 미니멀 HE, 즉 경미한 HE는 인지적인 이상이 아주 미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이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뇌파, 즉 EEG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EEG는 오래전부터 이 HE에 대한 진단을 돕기 위해서 사용되어 왔고, 실제로 이 HE에서는 알파 리듬이 느려지고 세타나 델타의 활동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전두엽이나 측두엽에서 빠른 활동이 보이거나 후두엽에 있는 활동들이 앞쪽으로 이동하는 전방화 같은 변화도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EEG는 전문가의 시각적인 판독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 분석 기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편 이 EEG의 경우에는 주파수, 빠르고 느린 주파수 성분이 섞여있는 복잡한 시계열 신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EEG 신호는 휴식 상태에서도 계속 변동성을 보이는데, 많은 다른 질환에서도 이러한 변동성이나 복잡성의 감소가 나타난다는 점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E에서도 EEG의 변동성을 직접 평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즉 CWT를 사용해서 이런 특성을 정량화하고 샘플 엔트로피를 통해서 신호의 복잡성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서는 CWT 기반의 이 뇌파 리듬과 이런 공간적인 패턴 그리고 변동성 등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HE의 존재 여부, 강경변 환자 안에서도 이 HE가 발병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중증도가 어떤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137명의 건강한 참가자와 226명의 간경변 환자 데이터를 획득을 했습니다. 이 간경변 환자 내에서도 HE 여부에 따라서 세 가지 군으로 나눴는데, 우선 이 간경변 환자 안에서도 이 간이 얼마나 더 심각하게 안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정신심리 상태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PHES라는 이런 테스트에 속한 여러 가지 테스트들을 통해서 인지나 정신 상태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결국 이 간경변 환자 내에서도 HE 여부에 따라서 이 HE가 아닌 unimpaired 군, 그리고 경미한 minimal HE 군, 그리고 심각한 overt HE 군으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눈 기준은 일단 unpaired는 HE에 대한 정상이 아예 없는 군이고, minimal HE의 경우에는 임상적으로는 정상인데 이 인지 상태에서 조금
인지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미니멀 HE, 그리고 임상적으로 애초에 증상이 명확하면 오버트 HE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뇌파 데이터의 경우 1020 시스템에 따라서 23개 전극에서 측정이 되었고 눈을 감은 상태 6분이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EEG 분석 과정에서는 6분의 아이즈 클로즈 데이터 중에 이 아티팩트가 없는 60초에서 100초 구간의 눈을 감은 상태의 데이터를 추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Continuous Waveless Transform인 CWT 방법을 활용을 해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이 4개 주파수 대역에 대해 릴레이티브 액티비티, 그냥 릴레이티브 파워를 계산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CWT를 통해서 코이피션트 오브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CV를 계산을 했는데, CV의 경우에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웨이블리 코이피션트의 표준 편차를 웨이블리 코이피션트의 평균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CV 값은 델타, 세타, 알파, 베타에 대해서 값이 하나씩 나오는데 이 4개 주파수 대역을 평균을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샘플 엔트로피 같은 경우에 샘플 엔트로피도 함께 추출을 해서 총 뽑은 개수가 뇌파 특징이 이 4개 주파수 대역에 대한 릴레이티브 파워, 그리고 CV 값 1개, 그리고 샘플 엔트로피 값, 이렇게 해서 총 6가지의 특징을 뽑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데모그래픽 결과인데 우선 나이와 성별이 군별로 좀 통계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서는 이 나이와 성별이 EEG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함께 확인이 돼서 선형 회귀를 통해서 나이와 성별에 대한 영향을 배제를 한 보정값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MELD라는 게 간 기능 점수를 나타내는 건데, 이 이 위쪽이 건강한 피험자고 이 밑에가 간경변 환자이고, 이렇게 HE가 없는 사람, 경미한 HE, 그리고 심각한 HE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파란 박스로 표시해 둔 것처럼 HE의 중증도, 심각도가 증가할수록, 더 커질수록 이 간 기능 점수도 악화가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증상이 악화될수록 여기에 있는 이 전부가 PEGS 점수인데 종합해 놓은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증상이 심해질수록 PHES 점수도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HE의 이 임상적인 중증도가 간 기능의 저하와 그리고 인지 기능 손상과 일관된 형태로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뇌파 결과입니다. 먼저 이 릴레이티브 파워, 이 4개 주파수 대역에 대한 토포맵 결과를 확인해 보면 건강한 피험자고 간경변 환자 중에 HE가 없는 군, 경미한 HE군, 심각한 HE군이고 델타, 세타, 알파, 베타 대역에 대한 토포맵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특히 여기 세타에서는 건강한 군과 그리고 경미한 환자 군에서까지 보다 이 심각한 환자 군에서 세타 대역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에 알파 대역은 이 위의 세 군보다 매우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에서도 활동성이 약간은 이 세 군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베타에서도 다른 세 군에 비해서 좀 감소하긴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일 만큼 많이 감소를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옆에서 표에서 나타난 숫자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긴 더불어서 그 CV와 샘플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 뇌파 변동성과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간경변 환자 내에서도 경미한 환자군에서 약간 이 변동성이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이 심각한 환자군으로 왔을 때는 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샘플 엔트로피에서도 이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점은 사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미한 이 HE를 가진 사람들을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가 있었는데, 여기서 샘플 엔트로피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경미한 환자군에서 좀 높은 샘플 엔트로피 값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추후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변동성, 복잡성에 관해서는 심각한 이 HE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이 뇌파의 변동성이나 그 복잡성이 일반적인 HE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대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과에서는 질환 원인에 따라서 이 뇌파 패턴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한 결과인데, 그 간경변 환자 중에서 이 알코올로 인한 간경변이냐 아니면 비알코올성 간경변이냐에 따라서 군을 좀 나눠서 분석을 했고, 결과를 보면 이 알코올성 간경변인 경우에는 이 베타 활동이 좀 더 높고 이 CV 변동성이 좀 더 낮았고, 비알코올성 간경변은 오히려 이 샘플 엔트로피가 좀 더 그 정상인 대비 낮아서 복잡성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상인과 간경변 환자 그리고 간경변 환자 내에서도 이 HE 간성 뇌병증의 중증도에 따른 뇌파 변화 차이를 확인을 했고, 추후에 이런 그 간성 뇌병증을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한 그런 진단 기술의 좀 기본 바탕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밝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일단 간경변이 있는 환자 그리고 간성 뇌병증이 있는 환자들의 뇌파 변화에 대해서 현상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을 했지 다른 신경생리학적인 기전을 설명하지는 않았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고, 이런 점까지 함께 밝혀진다면 더 영향력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파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이 매우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릴레이티브 파워만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연구에서는 이 뇌파 연령이나 성별에 대한 연령이나 성별이 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을 해서 해당 요인을 좀 추후 분석에서는 배제를 하고 분석을 했다는 점이 있었는데, 저희 연구에서도 사실 연령이나 성별이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요인들을 배제하는 방법을 좀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